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회복하면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하지 못한 중국의 경기 회복 강도,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썸머 랠리 기대감과 FOMC 경계감이 혼재된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4% 상승한 2,615.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870.28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또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스타트이자 하루의 마지막인 월요일 밤을 장식해 주시는 분이죠. 2주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 전문가님을 처음 뵈신 분도 있으실 테니 우리 전문가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죠. 바로 3박자 매매법으로 건강하고도 탄탄한 그런 빅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 다채롭고도 유익한 투자 정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뿐더러 24시간 운영이 되니까요. 지금 50분 그 이상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톡방 입장 방법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가져오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이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알짜배기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 서둘러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2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하루 쉬었죠. 예. 한 주 쉬고 갔는데 휴장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력한 수급을 만들기는 어렵고 점진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오르는 걸까? 정말일까 하다 보니까 제법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보통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거든요. 3, 6, 9, 12 이렇게 4번의 만기가 있고요. 옵션은 매달 2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동시 만기일에는 좀 더 변동성이 심해서 의도적인 굉장한 급등을 하거나 의도적인 굉장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물과 옵션이 포지션을 짜고 있는 외국인, 기관, 개인, 증권이 조이 말하는 시장을 끌고 가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날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고 올라갈 때도 평소보다 좀 오버슈팅할 만큼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을 굉장히 큰 시세가 있는 날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저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주식 ETF도 거래하지만 주력은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을 제가
매매하는 방식을 실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여러분과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기다리고 안 사고 있다 다시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걸 여러분 아침에 8시 제가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8시 50분부터 시황 브리핑을 하고 9시 시작부터 해서 오전에 한 10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집중적인 매매를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보통 횡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오후장 파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이런 식의 만기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붙어 앉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해보신 분이면 나 선물 옵션 잘 수익 안 나는데 만기날 야 되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기회의 장이기도 하더라. 혼자 하기 자신 없으니까 나 저 사람 한번 따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선물 옵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게 되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오늘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에 아침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데 저는 주로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서 10시 반, 11시까지만 오전에 2시간만 들어주시면 핵심적인 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지난달에 제가 이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 리딩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는. 근데 한 달에 한 번인데 지난달 제가 공개 방송 때 종목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현대미포주선이에요. 그런데 7만 원 초반에서는 받아놓고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걔가 오늘 8만 원대까지 확 올라와서 꽤 많이 장대 양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오시면 그런 여러분 손실이 아예 안 나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중소형 종목 말고 대형주와 ETF 중에서 뭐 우리 그냥 공짜니까 공짜 점심이니까 너무 소갈비까지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후라이 한 2개 정도 얹을 만큼의 10% 정도의 이득은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야, 가만히 있어봐. 하루 종일 와서 강의 듣고 매매하는 거 보다가 한 10% 정도 손실 나지 않게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을 주는데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팍스TV에서 거의 2년 반 가까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손해 끼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한 달에 한두 번, 2달 가야 서너 번밖에 매매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시황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고 시황을 말씀드리면 그날이 기점으로 눌렀다 갈 거냐 바로 추가 상승을 할 거냐라면 목요일 기점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밖에 출연 안 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기점으로 꺾이냐 올라가냐가 판단이 설 텐데 목요일 날 라이브 강의 오셔야만 직접 판단하고 여러분 매매에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오실 수 있게끔 단톡방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무엇보다도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즉 이번 주 목요일에 온종일 진행되는 선물 옵션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나 선물 옵션 해보긴 했는데 이 만기일이면 되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 되게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선물 옵션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실전 매매, 거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매번, 매주, 매일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죠. 한 달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이 시간인 만큼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해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1초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인 11시 50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젠 일부 강의 빠르게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 우호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시장 정리부터 좀 이제 종목들 시나리오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011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사실 지난주 우리가 월요일 날 방송을 했으면 딱 좋았을 주제였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지난 일이 돼버렸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 합의가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안 했죠. 자, 이미 뭐 결론은 다 아시죠?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된다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다 아시겠지만 드려볼게요. 미국 정부는 되게 특이한 나라인 거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자영업자입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은행에다 돈을 빌리죠. 그런데 돈을 빌릴 때 보통은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를 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 건물담보대출 보통 이런 식이죠. 그런데 신용대출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지만 신용대출은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보통은. 그런데 미국 정부는 어떤 나라냐면 내가 돈을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1조 원을 이번 1년 동안 쓸 거야라고 받았어요. 1조를 썼는데 원래 5월밖에 안 됐네.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돈 좀 더 승인해 줘봐. 근데 1년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대부분 다 한정적이죠. 제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가 채무, 우리 국채라고 하죠.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야, 됐어. 채권 찍고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이거 찍어서 누군가 사. 그러면 이자 몇 퍼센트 줄게. 그러면서 돈을 다시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돈을 융통해서 돌리게 만들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른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 정부에 보면은 계속 돈 준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자영업자 지원금, 뭐 청년 지원금, 노령층 지원금 계속 지원금을 주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3월 달 돼서 떨어졌어.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되니까 어떻게 3분기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 근데 또 9월 달 됐는데 대출 한도도 끝났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통을 뚫었어. 그래서 마통에서 돈 갖다가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통 갖고도 9월 됐는데 야 이제부터 12월까지 뭘로 버티지? 돈을 또 써야 되겠는데? 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행에 전화 저기요 저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좀 늘려주실래요? 라고 전화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좀 한도를 좀 늘려줘 라고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미국 재정부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니네 이미 원래 예산 초과 네가 버는 돈은 다 썼어. 자 여러분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월급 다 썼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 이제 안 되니까 대출야 집담보로 차담보로 토지담보로 건물담보로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 썼어. 근데 이제 또 안 돼. 그러니까 뭐해? 마이너스 통장을 또 땡겼어. 그게 뭐냐면 소위 말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예요. 예, 얘가 여기서 땡겼는데 이것도 모자른 거야 돈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라 그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좀 늘려달라고. 아 쪼잔하게 1조 원 가지고 뭐이씨 10조 100조 좀 줘봐.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준에서는 정부는 니네는 니네고 너 돈 없잖아. 거지 아니야. 어디다 대고 돈 잡고 달래. 이거를 여러분 이걸 얼마냐면 100년을 해온 거예요. 미국이 생긴 역사 이래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러거든요. 뭐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래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와서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 정부 입장은 정치 발언은 좀 위험하니까 제가 약간 삼가할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부 예산을 반영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회에서 승인 안 나면 돈 반영 못 하지 않습니까? 긴급 예비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래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뭐 떼쓰고 여기서 정치인들끼리 막 싸우고 뭐 해줘라 말아라 이거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달러를 찍으면 되니까 여기 떠들 필요가 없고 연준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거기도 보수당하고 그다음에 약간 개혁 진보당이 있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으니까 이 당들이 싸우면서 의석에 따라서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 최종적인 합의는 하원에서 땅땅땅 해줘야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자 배경 지식 이해되셨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달 채무 한도가 초과됐었어요. 이때가 대통령이 누구냐면 오바마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해요. 자, 이 당시 오바마는 민주당이었을걸요.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부 같은 거죠. 그죠? 예, 약간 보수 정당이 다수, 지금 저쪽이 정당이 다수를 갖고 있고 이쪽이 좀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줘 안 해줘 해줘 안 해줘 하다가 자, 극적으로 채무 한도의 상향에 서로 합의를 하고 하원에서 오케이 그러면서 땅땅땅 야, 돈 맛통 더 늘려줄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정치예요. 여기까지 정치인들이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고 경제를 하는 사람이 있죠. 경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죠. 뭐 무디스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볼 때 야, 내가 아무리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약에 주식회사 미국이라면 회사 여러분 이게 하나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미국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투자처일까요? 아닐까요? 초강대국의 인류국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군사 뭐 모든 게 다 강대국인 건 맞습니다만 야 그러면 뭐해? 너 개털이잖아. 너 깡통이잖아. 돈 없잖아. 계속 빌려야 되잖아.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을 증액하지 않으면 너 부도날 판이잖아. 그러니까 뭐해? 야 나도 신뢰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강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1년 8월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시장은 수직 낙하하면서 저는 9.11 테러 터진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급락을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2011년 5월 2일 날 제가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2228포인트였어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같은 해 8월 달에 2000포인트가 붕괴합니다. 종합주가지수 10포인트 빠진다는 얘기는 내 종목이 30에서 50%가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게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2주 동안 선물이 60포인트 빠졌는데 실제 70포인트 정도가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풋옵션이 수익이 나고 주가가 상승하면 콜옵션이 수익이 나요. 개념만 좀 잡으세요. 우리가 숏 친다 그러죠. 그걸 풋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풋옵션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배가 났어요. 1000배. 그러면 우리 1억이 1000억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1000만 원이 100억 됐다는 얘기고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100만 원이 여러분 얼마 된 거예요? 1억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수익이 100만, 1억인가 10억인가? 예, 그러네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한 2주 동안, 보름 동안 시장이 미친 듯이 하락을 하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요. 자, 이게 뭘까요? 금리를 엄청나게 싸게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 너희들 돈 싸게 빌려다가 주식 사고 투자하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해줘요. 어서 많이 들은 정책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 했던 기억납니까? 예, 같은 정책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빚내서 주식 사, 빚내서 집을 사, 빚내서 사업을 해. 정부에서 말해줄 때가 여러분 그때가 대부분 지나고 보면은 정부에서 매우 친절하게 이제가 저점이야 내가 더 떨어지는 건 방어할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번 정부일지 다음 정부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부에서 빚내서 뭐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대출 정책을 화려하게 퍼준다면 정부에서 땅땅땅 의사봉하면서 자 이제 저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당시에 2011년도랑 이때랑 지금 2023년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때는 2008년, 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약 3년간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금리가 매우 쌌습니다. 저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3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죠. 1, 2, 3월 그때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는데 이름이 뭐 코로나로 바뀌긴 했습니다. 중국이 시작점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어떻게 됐냐면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붕괴하고 경제가 다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를 이렇게까지 많이 죽은 게 옛날에 메르스, 사스, 뭐 신종플루 겪어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앞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형만 믿어. 그러면서 회사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고 내가 너희 회사에 투자해 줄 거야. 증시에 내가 투자할 거고 그 회사 채권 기한이 만약에 6개월 남았어. 3개월 남았어. 그러면 야, 1년 연장, 2년 연장. 내가 계속 연장시켜 줄게. 채권 너 회사 부도나지 않게끔 계속 연장시켜 줄게. 그러면서 뭐해? 돈을 저금리로 빌려줄게라고 퍼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싸게 그렇게 내가 이자를 주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는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 엔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전부터 엄청나게 2020년부터 21년 1월 달까지 미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그 돈, 야, 그래, 야, 정부에서 봐준대. 미국에서도 해준다잖아. 우리도 그랬죠. 우리나라 정부도 해줄게. 내가 미국이 해잖아. 우리 형이 해주면 나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가자.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물가가 급등을 하는 실물 경기의 물가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2% 이상의 인플레이션 성장률이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고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연준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를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 인플레이션이라고 명목 말고 실질이라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2% 넘었으면 그냥 커트해야 되는데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당장 올리게 되면 실물 경기도 죽게 되니까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을 좀 늦게 미뤘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 이제부터 금리가 이러니까 우리 파월 형님께서 자 니네들 그동안 좋았지? 이제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베이비 스텝, 슈퍼 스텝, 뭘 스텝, 뭘 스텝 하면서 아주 그냥 무슨 캬바레인 줄 알았어. 하드 스텝을 밟았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실물 경기가 그 인플레이션이 어지간히 올라왔고 이것도 이제 둔화가 돼가는 과정이고 문제는 실물 경기가 너무 죽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슬슬 연준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파월도 고민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안에 금리는 동결로 아마 하반기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금리는 인하 카드를 아마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은 연준이고 뭐고 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자본시장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까지 최대한 임계점까지 끌고 온 것 같은데 올해 가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일 것 같고요.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하락으로 꺾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증시는 선반영한다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얘가 금리가 올라가던 게 정점에서 동결하다 어느 순간 떨어지는 이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면은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도 다시 올라가겠죠. 금리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과 그다음에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될 것 같으니까 실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금리 너무 은행들 니네 너무 많이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대출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는데 현재 이 사이클 안에 생각해 보면 금리가 인하나 동결 쪽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는 시장이 랠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름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연말까지 갈 거냐 여름에서 끝날 거냐가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시그널을 하나 여러분 시나리오를 두 개를 한번 짜드려 볼게요. 2011년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세요. 여기거든요. 얘네가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는 미국이 극적 타결 그러면서 했던 게 여기예요. 와 그러면서 자 극적 타결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7월 달 동안 툭 떨어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횡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상승형 변동성이니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얘가 갑자기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강수를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그 평가사에서 주기 시작하면서 얘가 빠지는데 얼마나 빠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5포인트고요. 고점에서부터 빠진 걸 생각하면 70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선물 70포인트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 달에 움직이는 폭이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3개월치 움직이는 게 한 방에 다 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하락이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우리 장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 장은 요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요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폭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이번 주에 만기를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눌리게 될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공개 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목요일, 금요일을 정점으로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기 끝나고 이렇게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게 갑자기 훅 빠지면서 하락으로 급격히 조정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등락을 거치겠죠. 그러면 여기가 7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현재 우리 얼마죠? 6월 오늘 5일인가요? 예, 6월 5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한 달씩 땡겨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7월에 갔던 그림이 현재 여기가 우리 6월 5일인데요. 현재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번 주에 고점을 끊고 조정을 만약에 받는 그림이 온다면 6월에 우리는 만기 끝나고 나서 조정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말경까지 오르락 내리락의 등락 과정을 하다가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2011년도에는 7월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앞당겨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간 사이클상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혹시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얘기가 혹시 나온다면 지금 제가 한 이 방송이 아마 레전드가 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월 초에 7월 만기 앞두고 우리가 팔자가 바뀌는 장이 바뀔 거예요. 물론 주식하시는 분은 마이너스로 팔자가 바뀔 거고, 선물 옵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풋옵션과 선물 매도로 이 하락 포지션을 짜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여름에 미국장과 국내장이 큰 조정을 받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1번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만약 이번 주에 상승을 하고 다음 주에도 꺾이지 않은 상태로 올라간다고 든다면 저는 여름장은 썸머 랠리로 7월까지 상승장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8월 달 가서 휴가철에 좀 조정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7월 말경까지 그래서 한 달 반, 두 달 동안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다음 주 초 요 기간,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넘어간 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추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2011년도 차트를 찾느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뒤졌거든요. 다행히 제가 보관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17년차 트레이더인데 최소한 17년치 차트는 매일 갖고 있어요. 예, 매일 주가지수에 대한 차트, 그래서 뭐 1봉, 5분봉, 몇 번 분봉들하고 옵션 차트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 차트라서 그래서 뒤져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나 보면 제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이 그냥 올라가길 바랍니다. 뭐 굳이 뭐 남들 손해 보는 하락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꺾이는 흐름을 시그널을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두 번째 시그널은 뭐가 있냐면은 올라갔다 살짝 눌리고 조정받다가 급등하는 시그널이에요. 예, 급등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여름에 이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달 혹은 7월까지 좀 급등하는 시그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방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서 그 뒤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저는 우상향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올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전체 수급상으로는 상방을 가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런데 2011년도에도 저는 매매했었거든요. 그때도 강의하고 있었고, 근데 이 시기쯤에 시장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또 2020년도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던 1월 달이요. 그때도 미국 장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었고 우리 장도 늘 올라가서 엄청나게 흐름이 좋았는데 저렇게까지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200포인트 이상 엄청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장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대박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많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박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시나리오를 늘 1과 2를 늘 가지고 계세요. 1안과 2를. 올라가는 경우의 수와 내려가는 경우의 수를 늘 그리고 있어야 내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플랜 저는 A가 될 가능성, 상방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미국에서 신용등급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나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터지면 여름장에 밑으로 쏟아내는 게 있을 것이고 만약 쏟아낸다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락을 기다리세요. 현금 들고 있다가 그럼 뭐가 되냐면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만약 그냥 간다면 지금 우리가 포지션 몇 개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수익을 내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종목 얘기를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매매 원칙은 저는 쌍바닥에서 다중바닥에서 매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많이 물려요. 저는 눌림 시에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해서 물리고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의만 듣는 분들 정신 잠깐 차리시고요. 핸드폰을 꺼내시면 카메라 기능을 딱 켜가지고 TV 앞에 오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네모난 거 여기 보이실 거예요. 화면 하단에 거기다가 이렇게 대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그럼 거기다 갖다가 링크만 누르시면은 단톡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온라인 강의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때죠. 제가 5월 둘째 주니까 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 현대 미포조선이 되게 업황이 좋은데 얘는 7만 원 초반 정도부터 사두시면 딱히 손해볼 게 없어요 라고 멘트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땠냐면 여러분 오늘 8만 1,900원까지 종가고가 6.27% 급등을 했어요. 제가 본 가격은 6만 원 초중반 정도에 8만 원 초중반 그래서 8만 3천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먹으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글을 드렸는데 저기 8만 1,700원에서는 70% 차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8만 원을 건들면 다 던져버리고 8만 원 안 건드리면은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욕심 한번 내볼게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종목을 한번 하면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여기 떨어질 때 우리 6만 7,500원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7만 5천 원에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놓고 내비두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딱히 뭐 그냥 흔드는 거지 딱히 고생하는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국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 드렸냐면 제가 이 종목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종목 코드는 455860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대세로 올라가는 가장 큰 상승 종목은 뭐냐면 2차 전지인데 자, 2차 전지 대표 종목이 여러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요 정도가 보통 2차 전지 업종으로 꼽혀요. 그런데 이거 외에 코스닥 종목들 보면 이번에 대박 났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이나 중소형 종목들은 내가 잘못 사게 돼서 다른 건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떨어지면 나 손실 클 텐데 어떻게 사지라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ETF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나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8,500원대부터는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전 고점 9,800원까지는 보십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참고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여기 쌍봉 맞고 죽으면 다 팔 거고 돌파돼 버리면 그냥 끌고 갈 생각이에요. 그 자리 오면 제가 말씀 따로 드릴게요. 자, 근데 이 종목이 뭔지만 좀 알고 갑시다. 글이 좀 길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종목들 중에 세부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2차 전지 첨가제, 2차 전지 부품, 2차 전지 장비, 리튬,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되는 부품, 장비, 소재 업종을 소부장이라 그래요. 예, 이 종목들을 여기에다 ETF에 세팅을 했고 총 2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탑 10만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름 아는 종목들일 거예요. 에코프로 20.72%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 BM 13.57%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10%고요. LNF 7.78%,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K 아이테크놀로지, 한솔케미칼, SKC. 자, 잘 보세요. ETF가 왜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가다가 꺾이고 잘못돼요.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 주면 ETF는 수익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에코프레임이 혹은 포스코 퓨처엠이 혹은 LNF가 잘못되더라도 이 중에 한두 개가 잘못돼도 전체가 이 업종이 좋아지면 만약에 음극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양극재가 엉망이고 야 이거 뭐 보니까 얘 별로라더라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이거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도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전체 부품 업종에 총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될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은 앞으로 계속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성장해 있을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대형 종목, 초보자분들은 대형 종목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대형 종목 너무 올라서 잘못 사면 물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덜 간 게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부장 이쪽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고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저는 여러분 뭐 정리를 하자면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여러분 손실 나거나 손실을 드리거나 저도 손실 보는 거 싫어하고 저도 매매하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손실 나는 게 정말 싫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에게 욕먹는 게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비싼 밥을 내 돈 주고 내가 내 밥 먹고 살면서 뭐하러 욕먹고 삽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해가 안 보는 종목 그러다 보니 종목을 잘 안 드려요.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침에 시황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매매 끝나고 나면 점심때쯤 하나 이렇게 오전 매매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끝날 때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이거 세 마디가 제 톡방에 나오는 글 전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2번은 온라인 강의를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해요. 그게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얘기는 오늘 사실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1부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 부채연도 협상 노이즈가 이젠 해소가 됐고 다가올 FMC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상승장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A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상승장과 하락장의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지 걸어갈지 우리 모레부터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계속해서 대응해 보시고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입장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온종일 진행되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 7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도 대응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전문가님이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고 또 타점을 잡아가시는지 배워도 보고 함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반절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방송 끝나는 11시 50분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특강 링크도 받아가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제대로 된 돈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2부 강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간편하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들어오시면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선물 옵션 특강 링크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 강의 빠르게 또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장차관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 상승장에서의 선물 옵션 매매법, 상승 패턴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하락 패턴은 좀 버리고 상승 패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선물은 상승할 때 선물의 매수에 진입을 합니다. 주식이랑 똑같이 나 오늘 올라가네. 그럼 나 오늘 내 계약을 매수할게. 그래서 쭉 올라오면 오케이. 나 목표가 왔다. 내 계약 차익 실현할게. 자, 얘는 주식하고 똑같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 선물은 매도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하는 거냐면 야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아. 나 선물 10개약 매도할게. 이렇게 우리가 진입하는 청산하는 창에다가 주식에서 청산창이죠. 여기에다가 나는 신규 진입을 하는 거고 장이 쭉 빠져버리면 야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반등 나오겠다. 청산하자. 라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10개를 차익 실현 이렇게 주문 넣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식의 반대구나. 그럼 얘가 장점이 뭐냐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고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 내려가는 방향은 매도, 방향만 맞추면 되는 방향성 게임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물로 이래요. 그럼 옵션도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침마다 기준점을 제공하고 기준점 위에 있으면 나는 매수해서 상방향으로 본다. 그래서 선물은 뭐 한다? 매수하는 거고 이때에 동시에 올라가는 방향에 옵션은 콜 옵션을 사면 되는 거예요. 콜 옵션이 올라가요. 반대로 장이 빠지게 되면 기준점 깨졌네. 나는 매도 하방 진입을 하고 옵션은 풋 옵션을 진입한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옵션 차트를 하나 비교를 해봤어요. 자, 지수가 빠지나 올라가냐를 아침에 기준점을 옵션 가격으로 찾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게 콜 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제가 표시하고요. 여기 있는 것이 풋 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시할게요. 아침마다 중요한 건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기준점. 자, 콜 옵션의 기준점과 풋 옵션의 기준점.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기준점을 단톡방에 올려드려요. 자, 오늘 콜 옵션의 기준점은 3.7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풋 옵션의 기준점은 0.39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얘를 뭘 보는 거냐면 기준점이 아까 여기 뭐라 썼습니까? 지켰느냐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져요. 자, 잘 보세요. 콜 옵션 차트하고 풋 옵션 차트 중에 둘 중에 기준점이 하나가 무너지면 만약에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겠죠. 얘가 내려갈 때 얘가 올라가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옵션이라는 게 선물 옵션이 되게 쉽고 간편한 것은 둘 중에 지키는 놈이 기준점인데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둘 다 안 무너지면은 시장에 방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지면 얘가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서 얘가 무너지면 이쪽이 가는 거니까 이쪽 방향을 사면 되는 거고 얘가 무너지면 얘가 가니까 이쪽 방향을 사면 되는 거죠. 시스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봐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도 수익을 내지만 저는 여러분은 상승 사이클을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6월 2일 가장 최근 거를 보겠습니다. 6월 2일 날 보시면 오후 2시 22분에 저희 교육생 분께서 수익률을 인증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나 모르겠네요. 여기 121%의 수익과 50%, 41%, 12%. 제가 뭐냐면 상방으로 계속 끌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일 수익률로 주식은 상한가가 30%지만 선물 옵션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이론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만 존재하지 실제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2배, 3배, 4배도 시세가 나요. 그래서 보시면 4종목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이만큼 났다는 건 여러분 주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콜옵션은 이날 당일날 얼마가 나냐면 저점 대비 300%의 시세가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세가 터졌습니다. 자, 주식에서 상한가 얼마라고요? 30%.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여기 톡방에 수익 감사합니다. 10시 53분에 수익 금액 여기 보시면 353만 원 수익 이렇게 인증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분들 여러분 투자 금액을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보통 옵션 하시는 분들은 제가 500에서 1000, 많아야 2천만 원만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께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돈이 많이 잃어버리고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 초년병이거나 아니면 노년기에 들어서 현금 여력이 투자하신 돈이 크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최소 증거금액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즉 1,000만 원은 있어야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1,000만 원만 마련이 되시면 그 1,000만 원으로 내가 얼마든지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주식으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3,000 벌려면 여러분 원금의 3배 300% 만들어야 되는데 몇 년간 해도 쉽지 않은 게임이고요. 10배를 만드는 건 정말 저기 뉴스에 나오고 책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지 일반인이 그렇게 되긴 굉장히 힘들어요. 연속해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단톡방 꼭 들어오십시오. 지금 생방송 이제 4분,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단톡방에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목요일 날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또 한 분을 보실까요? 이분은 저랑 1년 정도 되신 분이신데요. 오전에 11시쯤 수익 고맙습니다 했는데 228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거래하지만 실제 1,000만 원 다 쓰질 않아요. 300, 500 정도.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오전에 11시, 2시간 만에 9시 장 출발하니까 약 더블 정도의 이익을 내시고 끝내십니다. 자,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거는 이분은 부부가 저희 교육생이신데요. 한 분은 원래 아내분이 먼저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내분이 먼저 듣다가 남편하고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한동안 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또 어느 날 봤더니 남편이 뭔가 듣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두 분 다 제 교육생이었는데 서로 부부가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오픈해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재밌게 매매하시는데 이분은 아내분이신데요. 아침에 9시 50분에 고맙습니다라고 수익이 35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셨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11시 7분에 남편분이 수익이 인증이 올라왔는데 340만 원짜리 하나 350만 700을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서 당일날 아침에 1,100만 원 가량을 버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분도 제가 배팅 많이 못하게 해요. 맥스 1,000, 2,000을 못 넘기게 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버셨다. 어떻길래 가능할까? 자, 이분도 우리 문 사장님이라는 분도 저랑 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이분도 보시면 수수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수수료가 3,060원, 15,000원밖에 안 돼요. 몇 번이나 매매했을까요? 한 번, 두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 패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패턴 강의를 온라인 강의에 오시면 드릴 거예요. 상승은 갭 상승하고 그대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장 출발하고 확 뺐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보합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개파락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 이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오시면 제가 기획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상승 패턴 4개 하락 패턴 4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료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목요일 날 라이브 강의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목요일 날 무료 강의에 오셔서 들으시면 와, 야, 저런 강의를 공짜로 해준다고 우와 할 만한 강의 이벤트가 아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 출발하고 나서 갭 상승하고 나서 하루 종일 올라가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런데 이날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콜 옵션이 저점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전날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300%가 시세가 나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방하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단순하게 콜과 풋 옵션 3.5 기준가 붕괴 요거 하나만 알고 풋이 죽는 거 아니까 나는 뭐해? 상방 붙들고 하루 종일 버텼을 뿐이에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으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30%가 아니라 300%를 낼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이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 방향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혼자서 하시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랑 목요일 날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거든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저랑 한번 매매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무료 종목도 목요일 날 드리려고 안 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셨죠?
네, 선물 옵션에 관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다채롭고도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차곡차곡 채워드립니다. 저희 방송 시간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법 특강도 들으시고요.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2배의 수익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